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쓰고 있는 이승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펜 본부, 여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건물이 구청인데, 지금 거리에서는 무슨 영화 촬영 중입니다. 바로 5.18 미국 쪽에서 어떤 아마 대사관 인근 풍경인지 국회의사당 풍경인지 지금 한창 이정재 등등 영화 촬영한 걸 좀 보다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간 이런저런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우리가 이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한 언어의 어떤 그 이질화가 얼마나 이제 골이 깊은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좀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은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문예지죠. 통일문학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또 창작자로서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씌워지고 있을까? 문학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북한 교과서들도 다 제가 구해서 한번 글도 써본 바가 있고요. 이런 북한 문예지도 보고, 북한 또 탈북자들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 내고 있는 시집, 소설집 같은 것을 열심히 제 딴에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의 드라마나 연예 프로가 방영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과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억양은 우리가 대충 이제 뭔가 아는데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탈북자들이 보면 되게 무서워한다고요. 왜냐하면 억양은 평양 말 흉내를 내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어휘는 남쪽에서의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야, 저게 뭔가 북한에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나 봐. 저런 용어를 쓰고 있나 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만 여자라고 노동을 노동으로 일단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우리는 냉장고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냉동기라고 합니다. 냉동기. 건망증을 이점증이라고 하고요. 자, 건망이라는 한자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을 오브랑국수라고, 볶음밥을 기름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외래어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샹들리에, 무리등, 또 도넛, 가락지빵, 투피스를 맞춤법 이런 식으로 순 우리말 낱말을 쓰고 있다고. 자, 트럭이라고 하죠. 그네들은 이제 러시아 쪽 말로 트락토르, 또 컨테이너 트럭을 콘테나차, 이런 식으로 간간히 이제 외래어를 쓰는 경우라도 러시아어 쪽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 쪽 발음으로 그쪽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런데 일단 북한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남한에서는 달리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방조자라는 게 소설에 나오길래 찾아봤더니만 북한에서는 방조자를 좋은 뜻으로 쓰더라고요. 후원자, 후견인. 우리는 범죄행위 할 때 좀 돕는다는 그런 뭔가 그런 식으로 나쁜 행위를 돕는다는 뜻으로. 자,
이 같은 발음을 하는 그런 어휘조차도 서로 뜻이 완전히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문예지입니다. 북한의 문예지가 아니라 북한 문예지에는 남쪽의 작품이 다수 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차례죠, 차례. 통일문학 18호. 뭐 종이 지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뭐 옛날에 우리가 경지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시험지 종이인데, 그런데 이 두 면에 걸쳐서 뭐 단편 소설, 시, 중편 연재 소설, 장편 연재 소설, 평론, 민요기행, 또 사화라고 해서 의병장 박재우를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이 문예지에 싣고 있네요. 뭐 전설 이런 것도 실립니다만은 바로 그 뒷면, 바로 그 다음 면 보면 남조선 문학 작품이 이렇게 실리고 있어요. 해외 동포 작품, 뭐 제1동포, 이방새, 수필, 뭐 단편 소설, 제1동포, 현길보의 풍경, 시도 제 우즈베키스탄, 뭐 제1동포, 제2동포. 자, 그리고 이 땅의 이제 그 당시 뭐 문익환, 고원, 하종호, 김용태, 김남주, 문부식, 정규화, 윤지관의 평론, 사회적 모순과 소설의 자리, 박경리의 토지가 북한 문예지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작품을 읽는 게 상당히 힘들죠. 오히려 아마 북한 소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 책을 구했을까? 저 친구 좀 사상이 의심스러워. 아마 80년대에는 전혀 그런 작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정보부에 끌려갔을 테니까요. 북한 작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수입해서 읽었는지 그 경로를 밝혀라 하면서 아마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저는 뭐 이 북한 문예지를 통하여 이산화의 장시 한라산을 봤습니다. 백무산의 장시 페테레스트로이카 귀하 그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은 북한은 우리 문학을, 우리 삶의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네들이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는 북한을 그냥 잘 몰라. 뭐 간간히 뭐 이렇게 뭐 저쪽 뭐 그런 이제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 보긴 하지만 거리감을 아주 둘 수밖에 없죠. 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거의 이렇게 다가갈 수 없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물론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좋아할 만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것을 응원하는 뭐 김남조의 솔직히 말하자 이런 시를 갖다가 실으면 야 북한에서 남조선의 실상이 이렇구나 저렇게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북돋우기 위하여 이런 작품만 골라서 싣더라도 그래도 꽤 이쪽의 문학 작품을 읽고 있다면 이건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통일문학에 실려 있는 북한 소설을 보니까 그 순우리말 한자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순우리말을 어떻게든 살려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신소설가들이.
뭐 다들 뭐 주체 사상, 주체어 그런 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리말, 순우리말을 갖다가 계속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언어는 이제 영어로 바뀌어져 있는데 순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가 낱말이 영어로 뭔가 또 신조어로 뭔가 이렇게 수없이 순우리말은 사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냥 뭐 한 5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썼던 우리말이 그대로 생활 언어로 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로서는 연구자로서는 이 북한은 정말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어 파괴가 너무 심하다고 특히 청소년들 막 온갖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말 줄여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분단 과정에서 심화되면은 결국 국어사전에 있는 그 낱말 중에 절반 이상이 외래어로 우리말화된 외래어가 차지할 때 북한에서는 순우리말을 정말 의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으면 이건 결코 우리 문학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한번 어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손쉽게 북한의 소설을 몇 편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1995년에 3권짜리 해방 50년 한국의 소설이라는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3권짜리 이제 해방 50년 즈음하여 한국의 소설이라고 이제 편찬을 했을 때 북한 소설 9편 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그런데 당연히 이 9편 소설에는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거의 순문학에 가까운 소설을 어떻게 추려가지고 게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북한에서 창작되는 작품의 거의 90% 이상이 전부 세수강조 찬양 옹호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새 부자 그냥 그런 어떤 당령에 의하여 오로지 그런 사상을 주입하려고 사람들이 다들 그런 작품만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통일문학 또 한겨레신문사에 나오는 이런 책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작품도 꽤 있다는 거죠. 시도, 소설도. 물론 그런 어떤 우리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익히면 안 될 소설이 8, 90%지만은 적어도 10%, 20% 정도는 그래도 뭔가 사람 사이에 이제 온정, 서로 이렇게 뭔가 정을 나누고 우리 시가 인정 미담, 그런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싸움이 전개되다가 화해하고 결합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연애담 같은 것도 문화 작품으로 창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명희 임진강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어휘 조사를 했죠. 보니까 이제 의자 키워선지를 이제 남쪽에서의 언어로 하면은 오냐오냐 키워선지, 또 골살을 찌푸리면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골살은 이마살의 북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어린 발은 인차
퉁퉁 부어 올랐고, 이건 그야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남쪽 언어로. 매우 어린 발은 이내 퉁퉁 부어 올랐고, 에어리다라는 것이 어리다의 북한말이고, 인차는 인해의 북한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외태머리의 동실한 얼굴. 외태머리는 한 가닥으로 따 내린 머리예요. 또 동실하다는 것은 뭐 동거스름하고 토실토실하다. 자, 이런, 그러니까 그네들이 쓰는 어휘의 상당 그 부분이 이런 박경리의 토지나 정말 우리 뭐 김중의 객주나 최명희의 혼불 같은 소설을 읽을 때 나오는 우리말을 갖다가 북한 소설을 통하여 읽고 확인하고, 야, 이 말 어디선가 봤는데 추적해 보면은 박경리 토지에 나왔던 말인 거죠. 이런 작가들은 소설 쓰면서 큰 우리말을 지금 사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생활 언어로서는 사어가 되고 있는 말을 북한에서는 정말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북한에서는 뭐 우리는 야무지다라고 쓰는데 깐지다란 말이 있나 봐. 성질이 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이 야무지다. 자, 그래서 북한 소설을 읽으려면은 계속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내야지. 그런데 대체로는 두툼한 사전에 나와요. 자, 뭐 금성出판사에서 나온 이런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좀 큼지막한 사전에는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북한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네이버 사전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북한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아주 정겨운 말, 정말 이런 바로 우리 윗세대가 썼던 말을 우리가 안 쓰고 있는데 북한이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들어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문학어가 아닐까. 문학언어. 이태준의 소설에서 봤던 어휘를 낱말을 북한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안 쓰고 있다고요. 이미 이제 죽어버린 언어라고요. 그걸 대신해서 이런저런 뭐 손기척, 노크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시인 가운데에서는 야 정말 우리가 뭐 통일을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구두선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한번 시를 쓰면서 북한 동질성 회복이라고 그럴까? 예, 우리 민족의 한 계통으로서 북한말을 한번 사용해봐 하면서 요즘 뭐 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훈은 역사와 역사라는 시를 썼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그건 오자가 아니야 함부로 손대지 마. 역사로 고치려 하는 나에게 경직된 나에게 나는 쓴다. 보고도 못 본 척하자 내 앞으로 나뭇잎이 떨어졌다. 북쪽을 향하기도 하고 남쪽을 향하기도 하는 평화로운 고도 위로 겨울비 내려 쓸려 내려갈 무엇이 역사인지. 자, 북한에서는 리육사라고 씁니다. 림화, 리황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두원 법칙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인 박태일 같은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무슨 역사가 대결했던지 궁예니 태봉이니 무슨
역사가 대견했던지 책들은 예성지, 왕재봉 이건채 적어두었지만 무덤 위에 무덤 돋고 그 아래 다시 무덤 위수를 잇는 세월 어느 1학년들 사는 일 대견스럽지 않았으랴. 자, 내가 그 이제 북한 언어로 남쪽에 사는 내가 북한식 표기로 한번 시를 써보자 해서 이런 시를 쓰는 뭔가 일각의 어떤 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어떤 문예지에서 사상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북한 소설을 게재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지금 체제에서 허용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그러나 주체사상, 주체성 하면서 이렇게 근망증 대신에 이점증이라고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말, 순우리말을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가는 것이 점점 분단의 고를 깊게 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결의말 큰 사전 이 편찬 작업이죠. 남쪽에서 쓰고 있는 우리말과 북쪽에 쓰고 있는 우리말이 하나의 사전 안에 다 실려서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전 편찬 작업이 그 2004년도 4월에 남북 양측이 사전 편찬 의향서를 체결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에 이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사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 편찬 종료 시점이 그냥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 4월로 연장된 상태인데 과연 내년 4월에 이게 정말 사전이 발간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겠지만 남쪽에서라도 북한으로 포함한 대사전 발간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축 기록이 남북한 동질성 회복, 통일 지향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의휘 낱말이라도 하나라도 더 되살려 쓰는 이런 작업을 통하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런저런 북한 작품을 찾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문학인들 또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북한의 우리말 지킴이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실제로 작품 속에서 북한의 어휘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뒤에 토론하시는 분 말씀 또 같이 들어보면서 또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서환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다로 시작하는 이성학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었습니다. 이걸 왜 안 되지?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던 남과 북의 만남들을 언급하며 외교 관계가 완전히 중단됨을 아쉬워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돼서.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언어 생활의 이질화를 불러왔는데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 문화의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됐나요? 북한어는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고 외래어는 북한말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남한의 표준어는 부드러운 리듬감이 있는 반면 북한의 문화어에는 강한 어감이 느껴집니다. 북한의 일상어는 조사 사용에서 남한어와 다른 점을 많이 보입니다. 남한어에 비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북한에서 문자를 표기할 때 이어쓰기가 엄격하지 않아서 낱말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고 어문형 종결 어미의 표기도 남한어와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남과 북이 다른 뜻으로 쓰는 낱말의 예로 동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동무 생각이라는 가곡이 생각나서 가끔 저도 동무라는 말을 쓰고 싶다가 친구나 다른 말로 돌려서 쓰곤 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일상의 차이점을 통일문학 등에 발표된 작품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소설의 낱말 사용에서 북한 말과 순우리말이 정겹기도 하고 호함진, 몹시 끌리도록 보기에 소담스러운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 있는 북한어를 사용해서 시를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며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해바라기. 여서완. 얼굴 큰 해바라기가 땅을 향해 고개를 받고 있다. 제 분수보다 키가 크다. 훤칠하게 키가 큰 것도 아처롭다는 생각을 해바라기를 보며 했다. 하르르한 참새 소리가 귓가에서 맴돈다. 잘 재래워야 한다고 다독였던 씨앗 잘 자랐다. 빗속에 강인히 서 있는데 핏하다.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다독였던 서너러운 세월에 다 세워버린 머리카락. 호로구로성의 통일 해바라기를 보고 와서 더 그렇다. 허우룩한 감정이 달려 나오는 것은 그것을 눅짓힐 양 문화와 근의 말을 써본다. 간격이라도 좁히기 위해. 재래워야 이건 잘 키워야 기르다 이런 뜻이고 하르르한 이 뜻은 매우 보드레한 매우 가볍게 날아다닌다는 북한 말입니다. 아처롭게 이것은 거북하게 보거나 듣기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하다는 뜻이고요. 강인이는 억지로 참으며 마지못해 그대로 서늘어오는 서늘한 느낌이 있다. 핏하다. 재밌죠? 심정이나 염원이 몹시 절절하여 애타다는 뜻입니다. 허우룩한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하고 서운하다라는 말입니다. 눅잣힐, 누구르뜨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결의말 큰 사전이 편찬되면 통일로 가는 길목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는 매점말이 문학인으로서 가슴 뛰는 일입니다. 결의말 큰 사전이 편찬되면 문화어를 사용해서 벽일장을 열거나 티저 게임 등의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지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여선 선생님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 그 이승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들을 우리 문학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고 또 기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작품 속에서 녹여내 볼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승환 선생님
토론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드시는 생각을 3시 10분까지 시간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아, 예, 발표 예. 토론은요. 그래, 예. 그래. 그냥 자유롭게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기관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그 통일을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많은 학생이 아우 통일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체제로 그냥 쭉 가야지. 통일 뭐 그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그 북한의 그런저런 뭐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어떻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야지 뭘 새삼스럽게 통일을 운이하냐고 그렇게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서 통일에 대해서 점점 희박한 생각을 뭐 지금 이대로 좋지 뭔가 뭐 북한 여행 뭐 아이고 뭐그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 크고 그네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얘기를 할 상대가 아니야. 그 북한 뭐 미사일이나 쏘아 올리고 뭐 핵 개발 계속하고 있고 하면서 염증을 내면서 그냥 거부하는 백안시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문학인들이나마 그래도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뭔가 그 당위성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북한과의 어떤 그 소통의 통로를 문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글 쓰고 나서 제가 누구한테 이제 좀 교정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냐면은 바로 국제팬 그 망명 북한 작가 센터 이사장으로 지금 탈북민이죠. 김정혜라는 분한테 이 원고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 감수를 받았습니다. 뭐 혹시나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거의 다 이제 제대로 보셨다고 이렇게 몇 개 낱말만 이렇게 고치셨고 또 이렇게 이제 뭔가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냥 체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그 살이 빠졌다. 왜 살이 빠졌을까?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누가 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짚는 그런 식으로 북한을 어떻게 보면 곡해하고 있는 제대로 그네들의 일상 삶 그네들은 뭔가 군 생활을 마치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또 취직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속속들이 뭔가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모든 뭐 이 삼시세끼가 다 배급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남한의 실상을 그래도 뭔가 이런 작품을 통하여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겠죠. 분명히 야 이건 정말 미제의 그냥 이렇게 다들 정치인들 허수아비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저런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탈북민의 수가 35,000명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35,000명인데 아마도 탈북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10만 명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몇만 명이 아마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수십만 명이 북한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게 된 과정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우리나라 작품을 보게 된다면 또 그런 어떤 뭐 이런 편찬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북한 문학인들과 어떤 접점을 소통의 통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들의 어떤 의무이기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북한 문예지를 통해서 제가 박두진의 불사조의 노래라는 시를 읽게 되고 말입니다. 신동문의 내 조국이라는 그런 시에도 실려 있습니다. 뭐 무리칸의 평양의 봄, 박선우, 박진관, 하종호 시인의 봄 5월부터 여름 6월 사이, 김용택의 그대들이 열어주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훤한 세상, 정규화의 다시 5월에, 박노해의 몇 편의 시를 북한 문예지를 통하여 읽는다는 것, 참 이거 찍으면 답답한 노릇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한의 그런 어떤 그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그런 예찬 일변도의 작품이 100% 그런 작품을 쓰진 않는다는 거요. 그런 어떤 체제 옹호적인 작품도 있긴 있지만 그런 어떤 인민들의 삶의 어떤 양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보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평론도 쓰고 그리고 북한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참 그런데 답답한 노릇이 그 북한 교과서 보니까 김정일의 시가 권두시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김정일이가 뭐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렁트리 시도 막 실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내심 혀를 차겠는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뭐 수준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북한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 북한의 교육제도 뭐 인민들의 생활을 그래서 더 가깝게 여기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승환 선생님께서 조금 부끄럽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게 6.15 민족문학인 협회에서 전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이었죠. 이미 이제 사실상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과 북을 통틀어 가지고 예술인 조직 해서 하나가 된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 문학 조직이거든요. 6.15 민족문학인 협회라고 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통일문학이라는 아까 제호를 북쪽에서 나오는 통일문학 제호를 남북이 6.15 민족문학인 협회의 기관지로 통일문학을 내자 해가지고 사무까지는 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제 남북 정국이 경색화되는 바람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 통일문학 잡지가 한국 쪽에서 사실상 당시에 합의되는 과정에서는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안에 말하자면 북쪽에서 작품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들을 최대한 걸러내고 북쪽의 인민들의 삶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모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연구자들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함께 잘 모아져야만 북쪽 작품들도 남쪽 대중들이 마음껏 보면서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조금씩 좁혀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이 현실의 어떤 장벽 안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답답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럴수록 조금 더 노력을 마냥 현실 정치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문학인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